삼계탕보다 기력 회복에 좋은 의외의 음식 5가지. 푹푹 찌는 한여름, 장마가 지나간 뒤에 끈적끈적한 습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등줄기에서는 땀이 흐르고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 입맛까지 잃어버리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으레 아이고 기운 없어. 보양식이라도 한 그릇 해야지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보양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단연 뜨거운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삼계탕일 겁니다. 이열치열이라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삼계탕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왠지 없던 기운도 불끈 솟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삼계탕이 좋은 음식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기운 차리려고 큰맘 먹고 삼계탕을 먹었는데 그날 저녁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고생했던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화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기름지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이 때로는 우리 위장에 큰 부담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계탕보다 소화도 잘 되면서 우리 몸의 기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러면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음식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건강지킴이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값비싼 보양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로 삼계탕 부럽지 않은, 아니 그 이상의 기력 회복 효과를 내는 진짜 보양식 5가지를 그 놀라운 이유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 식품의 왕, 달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에게 겨우 달걀 하나 가지고 무슨 기력 회복이야? 보양식이라길래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흔히 귀하고 비싼 것이 몸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산속의 산삼이나 바닷속의 전복 같은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위대한 보물은 우리가 매일 발밑을 밟고 다니는 흙 속에 있거나 우리 집 정원에 소박하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일 수 있습니다. 달걀이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보아왔기에 그 진정한 가치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숨겨진 산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왜 이토록 달걀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무섭고 서럽게 빠져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의학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지요. 3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우리 몸의 근육은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이 좀 없어졌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의 감소는 우리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것은 고사하고 꽉 닫힌 병뚜껑 하나를 따는 것조차 힘겨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걸음걸이는 불안정해지고 작은 문턱에도 발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이 낙상이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쉽고 한번 자리에 눕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 저장 창고 역할을 하는데 이 창고가 작아지니 혈액 속의 당이 갈 곳을 잃어 당뇨병의 위험이 커지고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내 몸을 지키던 튼튼한 갑옷이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근육 갑옷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빠져나가는 근육보다 더 많은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달걀이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달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품을 통틀어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단백가가 100점 만점에 100점인 유일무이한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가라는 것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해서 내 몸의 일부로 만들어 쓰느냐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즉, 달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단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100% 전부 근육과 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값비싼 한우나 장어보다도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달걀 단백질이 훨씬 더 실속 있는 영양소인 셈이지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져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달걀은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습니다. 부드러운 달걀찜이나 목 넘김이 좋은 반숙 계란,
혹은 채소를 듬뿍 넣은 달걀말이는 우리 위장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가장 완벽한 보양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걀 노른자에는 우리 뇌세포의 막을 형성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콜린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까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치 낡은 전선의 피복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워 전기가 더 잘 통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이처럼 달걀 한 알은 우리 노년의 가장 큰 두 가지 걱정거리인 근육 감소와 기억력 감퇴를 동시에 막아주는 작지만 위대한 효자 음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두 알 이 완전식품의 왕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 몸과 뇌의 기력을 모두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비타민 B1의 제왕, 돼지고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돼지고기가 어떻게 보양식이야? 기름기 많고 건강에 안 좋다고들 하던데?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네, 그 오해는 바로 우리가 돼지고기 하면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기름을 뿜어내는 삼겹살만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겹살은 맛있지만 과도한 지방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돼지고기의 진짜 보물은 그 기름진 껍데기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지방이 거의 없는 담백한 살코기, 특히 가격도 저렴한 뒷다리살 우지살이나 부드러운 안심 부위입니다. 이 부위들이야말로 삼계탕의 닭고기나 값비싼 소고기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할 엄청난 양의 에너지 비타민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타민의 이름은 바로 비타민 B1, 즉 티아민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발전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나 국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은 이 발전소를 돌리는 석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은 스스로 불타지 못합니다. 반드시 점화 장치가 있어야만 활활 타오르며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 몸에서 그 점화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이 있어야만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비로소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 즉 포도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살코기에는 바로 이 비타민 B1이 소고기나 닭고기에 무려 5배에서 10배 가까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이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의 석탄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점화 장치가 고장 나 불을 붙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기운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나른하며 자꾸 눕고만 싶어지는 것입니다. 먹은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 몸에 남아 뱃살 같은 체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혹시 식사 후에 유난히 더 피곤하고 무기력함을 느끼셨던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비타민 B1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비타민 B1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돼지고기 살코기를 푹 삶아 기름기를 쏙 빼고 부드럽게 만든 수육입니다. 부드러운 수육은 소화가 잘 되어 우리 어르신들의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B1과 단백질을 온전히 공급해줍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는 반드시 마늘이나 양파, 부추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마늘과 양파의 풍부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그 흡수율을 10배 이상 높여주고 우리 몸속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도와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듬뿍 넣고 볶아낸 제육볶음이나 부추와 함께 곁들여 먹는 수육은 그야말로 맛과 영양, 그리고 과학적 지혜까지 담긴 최고의 궁합인 셈이지요. 이제 기운이 없을 때 무조건 비싼 소고기나 삼계탕만 찾지 마십시오. 저렴한 돼지고기 뒷다리살 한 근을 사다가 마늘 듬뿍 넣고 푹 삶아 드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몸의 에너지 발전소를 가장 힘차고 효율적으로 돌려주는 최고의 가성비 보양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다의 산삼 낙지. 낙지의 그 엄청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타우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약국에서 파는 피로회복제나 자양강장제 병에서 타우린 함유라는 글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이 타우린은 우리 몸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고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아주 기특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타우린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해독센터인 간입니다. 간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의 독소를 해독하고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며 수많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야말로 쉴 틈 없이 일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웬만큼 지치고 병들어서는 절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가장 먼저 혹사당하고 지쳐가는 곳이 바로 이 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무리 푹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친 간 때문입니다. 낙지의 풍부한 타우린은 바로 이 지친 간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특수 구조대와도 같습니다.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해독 능력을 끌어올려 우리 몸의 근본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즉, 낙지를 먹는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힘을 불끈 나게 하는 각성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해독 공장 자체를 수리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지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지혜로운 보양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의 산삼 낙지를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좋을까요?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럽게 그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해드리는 요리는 바로 연포탕입니다. 무와 파, 마늘 등을 넣고 맑게 끓여낸 국물에 낙지를 살짝만 데쳐내어 아주 부드럽게 먹는 방식이지요. 이렇게 맑은 국으로 끓여내면 낙지의 타우린 성분이 국물에 그대로 우러나와 남김없이 섭취할 수 있고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위에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향긋한 미나리나 쑥갓을 곁들이면 비타민까지 보충할 수 있어 그야말로 최고의 궁합입니다. 혹은 더위로 입맛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낙지볶음도 좋은 선택입니다. 매콤한 고추장 양념이 잠자고 있던 미각을 깨우고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파, 양배추, 호박 같은 채소를 듬뿍 넣고 함께 볶아내면 채소의 단맛이 매운맛을 중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맵지 않게 조절해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쳐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바다의 힘. 이제 기력이 없고 피곤할 때 이 지혜로운 보양식 낙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몸의 가장 성실한 일꾼인 간에게 주는 최고의 휴가이자 내일의 활력을 약속하는 든든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혈관 청소부 메밀. 우리는 보통 메밀하면 여름철 입맛 없을 때 후루룩 마시듯 먹는 시원한 막국수나 냉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저 가볍게 한 끼 때우는 음식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이 거무튀튀하고 투박해 보이는 곡물 속에 우리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메밀은 힘만 앞세우는 장수가 아니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선비의 보양식이라 불려왔습니다. 메밀의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루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아지면 이 낡고 약해진 모세혈관들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에서 일어나면 뇌출혈, 즉 중풍이 되는 것이죠. 메밀의 루틴 성분은 바로 이 낡고 약해진 수도관을 새 것처럼 튼튼하게 만들고 관 속에 낀 찌꺼기 콜레스테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혈관의 명의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 자체를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니 높은 혈압도 잘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왜 메밀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지 바로 이 루틴 성분 때문입니다. 또한 메밀은 그 성질이 서늘하여 더위로 인해 우리 몸속에 과도하게 쌓인 열을 내려주는 아주 지혜로운 곡물입니다. 여름철에 몸에 열이 쌓이면 우리는 잠을 설치고 쉽게 짜증이 나며 피부에 붉은 뾰루지가 돋아나기도 합니다. 이때 얼음물이나 아이스크림처럼 극단적으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위장은 깜짝 놀라 탈이 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메밀은 마치 우리 몸속에 자연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처럼 부드럽고 은은하게 몸의 열기를 식혀주어 우리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밀은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똑똑한 곡물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이나 밀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중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메밀에는 바로 이 라이신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신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와 연골의 건강을 유지하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즉, 밥 대신 메밀국수를 먹거나 밥에 메밀을 섞어 먹는 것은 단백질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뼈와 피부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는 아주 현명한 식사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비의 보양식을 어떻게 즐기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메밀국수입니다. 이때 소화 효소가 풍부한 간 물을 듬뿍 곁들이고 너무 짜지 않은 담백한 장국과 함께 드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혹은 김치나 부추를 잘게 썰어 넣고 부쳐낸 구수한 메밀전이나 메밀가루를 묽게 풀어 만든 메밀묵도 훌륭한 별미가 됩니다. 평소에는 볶은 메밀을 따뜻한 물에 우려낸 메밀차를 식수 대용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음식을 넘어 내 몸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뼈와 피부까지 생각하는 지혜로운 보양식 메밀. 올 여름 이 똑똑한 친구와 함께 건강하고 시원한 계절을 나시길 바랍니다. 태양의 선물 올리브유를 곁들인 토마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속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과학이 증명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보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중해의 따사로운 햇살을 그대로 품은 듯한 태양의 선물, 올리브유를 곁들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평범한 토마토를 그 어떤 산삼이나 녹용 부럽지 않은 최고의 항산화 명약으로 변신시키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주범, 바로 활성산소라는 녀석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활성산소는 쇠를 공기 중에 내버려 두면 시뻘겋게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속의 세포를 공격하여 산화시키고 손상시키는 몸속의 녹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이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슬고 손상된 세포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쉽게 피곤해지고 피부에는 주름이 늘며 혈관은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는 것입니다. 즉, 노화란 바로 우리 몸이 활성산소에 의해 서서히 녹슬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의 선명한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바로 이 무서운 몸속의 녹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녹 제거제이자 애초에 녹이 슬지 않도록 우리 세포에 튼튼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최고의 코팅제입니다. 이 라이코펜 성분은 항산화의 대명사로 알려진 비타민 E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낡고 지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니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밀입니다. 이토록 좋은 라이코펜 성분은 안타깝게도 토마토의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토마토를 날 것으로 그냥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이 단단했던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라이코펜이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물보다는 기름과 아주 친한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 밖으로 나온 라이코펜을 올리브유와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이 기름이 보트 역할을 하여 라이코펜을 우리 장에서 혈액 속으로 훨씬 더 많이 실어 나릅니다. 실제로 토마토를 그냥 먹을 때보다 올리브유와 함께 가열해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의 선물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가장 간단하고도 훌륭한 방법은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토마토를 썰어 넣고 뭉근하게 볶아 라이코펜을 활성화시킨 후 완전 식품인 달걀을 풀어 함께 익혀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력 회복의 첫 번째 주자였던 달걀과 마지막 주자인 토마토가 만나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시너지 요리입니다. 혹은
토마토를 올리브유, 마늘과 함께 믹서에 갈아 따뜻하게 데워낸 토마토 수프도 훌륭한 보양식입니다. 단순히 토마토를 먹는 것을 넘어 가열과 기름이라는 두 가지 비밀을 더해 그 생명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속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과학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본 의외의 보양식 여행 어떠셨나요? 우리 몸의 기둥을 세우는 완전식품의 왕 달걀부터 에너지 발전소에 불을 붙이는 비타민 B1의 제왕 돼지고기, 지친 간을 회복시키는 바다의 산삼 낙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선비의 보양식 메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태양의 선물 토마토까지. 어쩌면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그 진가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 곁에 숨은 보석들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장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기력 회복은 1년에 한두 번 큰맘 먹고 찾아가서 먹는 값비싼 특별 보양식 한 그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매일 조금씩 부실해지는 집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1년에 한 번 황금 기둥 하나를 세워놓고 이제 우리 집은 안전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튼튼한 집은 황금 기둥 하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정성껏 쌓아 올린 수백, 수천 개의 건강한 벽돌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식탁 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좋은 식재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올리느냐, 그 꾸준하고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여 아프지 않는 노년 활기찬 100세라는 튼튼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은 모두 다르고 가지고 계신 지병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은 단백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 통풍이 있으신 분은 돼지고기 같은 육류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얻은 이 지혜를 바탕으로 반드시 주치의나 전문가와 한번 상의하여 나만의 맞춤 보양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몸이 따뜻한 기운을 원하고 또 어떤 날은 시원한 기운을 원하기도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그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그날 내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몸의 가장 훌륭한 주치의가 되는 길입니다. 부디 지혜롭게 드시고 즐겁게 드시며 그리하여 병원 갈 일 없이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매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